안녕하세요. 종로 파고다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김유아 강사랍니다. 자, 오늘은 3월 31일 정기시험 대비해가지고 토익 적중 특강 총 파트 5와 6와 7 총 18문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는 거 보시면서 내용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파트 5 문제 중에서 ABCD 보기 보시면은 내용이 비슷한 걸 오늘 준비했거든요. opens, openly, openeth, opening. 일단은 품사적으로 봤을 때 4개의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더랑 오브 사이의 빈칸. 자, 이럴 때는 기본 유형이 품사주 유형 중에서 명령부, 그 중에 명사 자리. 자, 그러면은 더랑 오브 사이에 들어간 명사 유형 중에 자, 포인트 3개 정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위치, 자, 두 번째는 사람이냐 사물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명사를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 이걸 파악해 주시는 걸 기본 포인트로 잡아볼게요. 자, A번에서는 opens, 요거는 동사이고, 그 다음 B번에 openly, 요거는 부사. 그 다음에 보기 중에 C번과 D번이 명사어휘예요. 자, 그런데 더랑 오브 사이에 들어가는 거 명사형 잡는 건 맞는데 오프닝이라고 말한 거는 보통 의미가 두 개죠. 공석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개업, 가게 문을 열다 뜻이요. 그리고 오프니스라고 말하는 NESS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추상적인 뜻이라서 솔직함, 약간 공허함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뒤에 내용 보면은 더랑 오브 다음에 The Renovated Museum, 박물관 개장이라는 말이 나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공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물관의 오프닝, 개업하는 것에 대한 초대장을 보내다. 그래서 정답 몇 번 가면 됩니까? 데이빗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고요. 자, 2번. ABCD 보기 쭉 보시고 following, after, later, until. 일단은 해석적인 부분도 있지만 해석적인 부분보다 4개의 단어의 품사적인 부분을 먼저 구별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의 포인트 보면은 전치사, 접속사. 네, 보기 해석이 동일하다면. 지금 포인트 정리를 전치사와 접사를 보기 해석이 동일하다고 잡았는데 ABCD 보기 중에 following과 after가 해석이 같아요. 이 두 단어가. 자, following을 해석하면 뭐뭐 이후에. 그 다음에 after도 해석을 하면 뭐뭐 이후에요. 그런데 following은 품사가 뭐죠? 전치사. 그 다음에 after는요. 접속사와 전치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칸 뒤에 the last payment had been received. 이게 주어인 셈이고 여기가 동사요. 그럼 주어 있고 동사 있으니까 저 앞에 들어간 단어는 접속사 쓰면 되겠죠? 그럼 A번과 B번 중에 접속사. 정답 몇 번? after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자, following과 after는 해석이 같은데 품사적인 부분을 구별하는 거니까 품사 요소 구별하는 내용 중에서 일단은 해석이 비슷하면은 품사 요소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보는 형식으로 그래서 접속사와 전치사 구별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넘어가면 자, 3번이요. having observed, observes, observing to observe. 일단 단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빈칸 뒤를 보니까 invited라는 동사 단어를 ed 형태로 바꿨어요. 자, 포인트 보면 막상 해석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동사 어휘 구조. 여기 사실 동사 어휘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그 단어 모양을 봤을 때 이 단어 뒤에 목적어를 바로 쓰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전치사를 쓰는 건지 아니면은 접속사만 붙여 쓰는 건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구조 자체를 어떻게 암기를 하셔야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A번, B번, C번, D번을 모양을 보기 전에 인바이트의 기본 형태를 좀 볼게요. 자,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거 보면요. 인바이트를 동사 형태 기본형, 능동태로 쓰게 되면 명사 목적어 쓰시고 투동사 원형. 해석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초대하다. 두 번째는 뭐뭐 하도록 권고하다요. 자,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많이 바꾼다면 지금 모양처럼 그러면 목적어였던 단어가 앞으로 가서 비동사 쓰고 invited. 그 다음에 뒤에가 to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돼요. 형태가. 그러면은 요 구조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는 거를 A번, B번, C번, D번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be invite 다음에 4개 보기 중에 to 동사 원형. 정답 몇 번? D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네. 뭐 단순하죠. 일단은 능동태 모양으로 사람 목적어 쓰고 동사 다음에 사람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붙이는 거 하나. 요거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수동태 모양으로 비동사 쓰고 동사 이 다음에 to 동사 원형 쓸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정도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ABCD 보니까 또 역시 비슷해요. contractor, contract, contracting, contracts. S 붙었죠. 자, 근데 빈칸 뒤에 보니까 has라는 동사 바로 뒤에요. 그럼 보통 has라는 동사 뒤에는 명사 자리. 물론 이제 동사 ed도 고를 수가 있는데 4개 보기 중에 동사 ed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포인트 보시면은 오늘 품사 유형 중에서는 명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최근 기출 봤을 때 자리뿐만 아니라 세는 건지 안 세는 건지, 그리고 사람 명사, 사물 명사 이렇게 구별하는 걸 잘 넣었으니까 순차적으로 쭉 보셨을 때 명사가 요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have 동사나 has 동사 뒤에 빈칸인데 4개의 보기가 명사 형태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어요. 자, 그럼 명사 포인트 아까 봤었죠. 첫 번째 위치, 두 번째가 사람 명사냐 사물 명사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가산이라고 말한 거는 셀 수 있으면 앞에다가 어를 붙이거나 아니면 뒤에다가 복수명사 s 붙일 수 있죠. 자, 그러면 A번, B번, C번, D번을 보시는데 has라는 동사 뒤에 4개 보기 중에 자 A번은 contractor, 명사 단어 뒤에다가 OR이요. 또는 ER. 이거 언제 쓰죠? 사람. 그렇죠. 사람 의미할 때. 물론 계약업자 할 때 OR을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A번 단어는 일단 사람 명사로 취급하면은 앞에 어가 있거나 아니면 s가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자, contract. 계약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 단어는 역시나 셀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어가 있거나 아니면 s가 있었어야 돼요. s 형태. 근데 여기 s 붙는 거 있죠? 자, 그다음 C번에는 동사 ing. 근데 has나 have 동사 뒤에 동사 ed나 명사를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ing 형태들은 일단 지우실게요. 가능성이 떨어져요. 여기. 그럼 4개 보기 중에 contractor, contract, contracts s 붙인 것까지 명사인데 이 단어를 센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붙였을 때 앞에 has라는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그리고 전치사밖에 없고. 그럼 4개 보기 중에 명사 센다는 걸 적용시켰을 때는 정답 몇 번? 데이빗이요. 이렇게. A번이 안 되는 건 A나 S가 빠졌고 B번에는 앞에 A도 없고 또 S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만약에 빈칸 자리가 명사인 건 알았는데 B번과 데이빗이 2개 딱 남으면요. 저라면 일단 전 D번을 찍어요. 이유는 토익이 일단 영어잖아요. 그럼 영어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명사 단어가 한국어와는 다르게 세는 개념을 보통 구분해서 물어보는지 이걸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빈칸 자리가 명사인 거 알았는데 하나는 A도 없고 뒤에 S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S가 붙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D번으로 가실게요. 정답률이 이게 압도적으로 높은 거. 왜? 가산명사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정답 몇 번? 데이빗 선택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대명사 보기 4개네요. your, yourself, you, 그 다음에 yours. 그런데 빈칸 뒤에 보니까 앞에 help, 돕다라는 단어 있어요. 근데 내용을 풀기 전에 이 help 보면은 4개 보기 중에 되게 친숙한 거 하나 있지 않아요? 보통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음식 잔뜩 있으면 그거 앞에 놓고 마음껏 드세요라고 할 때 왠지 그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포인트 보면 품사 유형 중에 먼저 대명사. 자, 얘는 어떤 거 중심으로요? 동사 중심. 동사라고 하면은 여기 can help. 이 단어 중심으로 왼쪽에 주어 자리냐, 오른쪽에 목적어 자리냐, 아니면 명사 단어가 있으면 그 앞에 빈칸 뚫어가지고 여기 그냥 소유격 쓰는 거냐,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근데 help 이 단어 뒤에 빈칸이죠. 그리고 그 뒤에 plan events, invite colleagues and manage 쭉 쓴 거 보니까 이 단어가 품사가 뭔지만 알면 되겠네요. 그럼 이 자리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manage, 그 다음에 invite, plan 다 동사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동사 뒤에 오른쪽 자리에 빈칸 뚫어놨으니까 목적어 선택하셔가지고 정답 몇 번? C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 문제에서 2가지를 좀 체크를 하면 첫 번째는요. 이 help,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 조금 특이한 게요. 돕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명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다 또 다른 동사 하나 붙이면 뭐 plan이나 invite나 manage 동사 붙였으면은 보통 여기다 이렇게 to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help, 돕다라는 단어는 보통 요거를 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해석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 to를 빼면은 직접적으로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돼서 그래서 manage, invite, plan 이런 단어들이 보통 지금 요 문장에서는 동사 원형, to가 생략된 형태로 나온 거예요. 자, 2번째. 아까 제가 요 B번 여기 재개대명사 빈취라고 했는데 저 self라고 말하는 부분은 명사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비었을 때 여기에 self를 써요. 언제?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쓰는 게 재개대명사예요. 그럼 만약에 이 답을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라는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가려면 주어가 application이 아니라 you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얘를 생략시키고 please help yourself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B번은 빈출되는 오답. 이 동사 뒤에 붙이게끔. 그리고 동사 오른쪽에 목적어 자리 비어있는 대명사 문제였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서 자 6번. 또 모양 비슷해요. accounts, accounting, accountable, accounted. 역시나 앞에가 또 단어가 모양이 똑같고 약간의 깔맞춤 느낌. 그리고 빈칸 자리가 뭐냐는 얘기인데 위에 점 찍고 s. 요거 어퍼스트로피 s라고 해요. 소유격 표시죠. 그러면은 뒤에가 요 단어가 명사. 그럼 여기 들어간 단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보통 얘를 해석을 하지 않고 접근을 하면은 보통 형용사를 고르거든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기다 형용사 썼을 때 해석도 맞아야 돼요. 자, 그럼 포인트를 보면 똑같아요. 오늘 이거 계속 나오죠? 외우겠어. 품사 유형 중에 명사. 자, 첫 번째 위치, 두 번째가 사람, 사물. 사람이냐 사물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사명사냐 불가사명사. 그러면은 responsibility 앞에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 들어간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일단은요, 이 단어를 책임감이라고 해석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보통 이걸 수업 때 책임져야 할 일, 그러니까 업무라는 뜻으로 쓰거든요. 업무, job 또는 work 이런 거요. 그러면 이 앞에 4개 보기 중에 이 형용사 부분 있잖아요. C요. 여기 이제 가장 걸리는데 accountable 혹시 사전의 의미 찾아보면 이것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약간 느낌이 responsible 비슷하게. 그럼 이거랑 뉘앙스가 비슷해서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닌 것 같고, C는 아니고. 그 다음에 accounts. 저 단어는 동사로 쓰고 명사 쓰는데 일단 명사 뜻이 뭐죠? 인터넷 계정이나 은행 계좌. 그러면 계좌 업무요? 계좌 업무 좀 이상한데. 자, B번이 뭔 뜻이에요? B번. accounting. 이게 회계란 뜻이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B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미스 누구누구의 회계 업무는 자, include 동사 이런 게 tracking and preparing taxes 이런 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4개 보기 중에 명사가 앞뒤로도 붙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복합 명사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구조로 해서 accounting responsibilities 이렇게 외워주세요. 회계 업무. 그리고 참고로 C번의 accountable 이 단어는 뒤에 보통 전치사 for 같은 거 많이 붙여요. responsible for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네, 이 정도로 하고. 자, 7번. 이제 명령부 중에서 그 내용 빼고 동사 자리 빈칸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또 기본적으로 파트 5에서 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 이런 것도 있지만은 동사와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is generated, has generated, generated, generating. 해석적인 의미는 만들어내다는 뜻은 맞는데 일단 4개 보기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해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석해도 좋지만 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수태시. 모든 RC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표현 있죠? 수. 뭐죠? 주어 동사의 수일치. 명사가 단수면 뒤에 동사 s 붙이는 거. 이렇게. 태라고 말하는 거는 동사리 오른쪽에 목적어 유무를 보셔가지고 만약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모양으로. 만약 목적어 없으면 여기 A번처럼 비동사 쓰고 동사가 돼. 이 형태로 가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제 같은 경우는 수일치랑 능동태, 수동태 다 봤는데 그 2개 보기 가지고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맨 마지막에 시제 파트 확인해 주시는데 시제 파트 같은 경우는 부사 중심으로 동사 시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A번, B번, C번, D번 중에 하나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문장에서 주어는 commercial. 여기. 일단 AL로 끝나요. 단어가. 그러면은 저 단어는 지금 commercial 단어가 만약에 해석을 못한다라면 주어라는 건 알죠. 왜? 맨 앞에 있잖아요. 더 단어 뒤에 있고. 그럼 저거 단수를 볼까요? 복수를 볼까요? 해석은 저게 상업이란 뜻도 되지만 광고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A로 끝났는데 주어인데 S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조건 단수. 그러니까 명사 뒤에 S가 없으면 그 단어는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 B, C 중에서 일단 C가 제외되겠네요. 이렇게. 수일치 탈락. 빈칸 자리 동사니까. 자, 그 다음에 동사의 빈칸 다음에 오른쪽에 much interest. 많은 관심. 흥미라는 단어의 명사 목적어가 그대로 있네요. 뒤에. 그럼 2개 보기 중에 수동태가 아닌 거를 남겨두고 수동태 걸 지워야겠죠. 왜? 오른쪽에 명사 목적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우면. 그럼 B번과 D번 남잖아요. 근데 D번은 동사가 아닙니다. 그럼 이걸 지워주시고 정답 몇 번? B번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묶어서 아까 복합명사 중에 앞부분에서 그 회계 업무 accounting responsibilities 이처럼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명사였지만 이번 조합이 동사, 명사. 보통 같이 잘 다니는 단어들을 연어라고 하죠. collocation. 그 형태로 똑같이 봅니다. generate,
much interest. 많은 것을 만들어내다. 흥미를 유발시키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답 B번입니다. 요거 잡아주시고요. 8번. 네 단어가 다 느낌이 달라요. condition, district, action, process. 살짝 보니까 지금 느낌이 명사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빈칸 앞에 the assembly. 여기 ly로 끝나는 거. 요건 또 품사 뭔가요? 요 앞에서는 7번에서는 commercial, AL로 끝났는데 그게 명사였어요. 물론 형용사 겸 명사 두 개 되는 거. 영단어는 특히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자리가 품사를 말하는 거지 모양 가지고 100% 그 품사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assembly라 말하는 거는 맨 앞에 덜한 단어 뒤에 빈칸. 그리고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지금 4개 보기 보니까 명사인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은 ly가 부사가 명사 수식할 리 없잖아요. 그럼 요것도 네. 형용사일 수도 있는데 assembly 이번에 외우죠. 저기 조립이란 뜻의 명사죠. 그러면은 assembly 뭐뭔데 보통 명사 단어들은 두 개가 조합이 돼가지고 그 단어의 뜻을 결정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assembly 하면 보통 조립, 공정 한국어로 많이 하면 네, 그다음 조립, 공정, 그다음 조립, 뭐 과정 정자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assembly 조립 공정 생산 라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공장 제가 벌써 영단을 얘기했네요. assembly line 요거 괜찮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assembly process 이렇게요. 조립 과정. 그래서 조립 과정이 시간이 대략 얼마 걸린다. 이 형태로 나오는 복합명사 문제였어요. 오늘 구성 쭉 보면 일단은 명사 모양에서 사람이냐 사물이냐 또 위치적으로 명사가 맞느냐 근데 위치적으로 명사가 맞느냐 물어보는 거에 추가로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 세는 건지 안 세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합명사까지 일단은 명사 특집입니다. 완전히 네, 이 형태 명사 위주로 좀 쉬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데이빗 assembly process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9번 앞에는 똑같아요. consulted, consultants, consultations, consultant 이렇게 그리고 조금 제가 뒤로 가서 patient 요 단어 요게 요 문제의 핵심이에요. patient 일단은 4개 보기가 비슷해가지고 네, 자 포인트 계속 똑같은 거 나와요. 위치적으로 품사가 맞느냐 명사 위치가 그 다음에 사람이냐 사물이냐 명사를 세냐 안 세냐 이렇게 근데 요 문제에서는요 앞에 건 좀 다르게 얘가 핵심이에요. patient 환자라는 말인데 요거 세죠. 그러면 요거 사람 명사니까 앞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뒤에 s가 붙든지.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앞에 어도 없고 s도 없어요. 그러면 명사 단어인 게 분명히 맞는데 근데 그 뒤에 빈칸 뚫어놓고 이 단어가 내가 알기로는 사람 명사니까 웬만하면 사람 명사는 다 세요. 그래서 앞에 어를 쓰거나 s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 품사가 요 뒤에는 단어의 품사를 결정해 놨어요. 여기 들어가는 건 명사밖에 못해요. 왜? 명사가 합해서 조합이 이루어지면 보통 요 단어가 s가 붙더라도 뒤에 단어가 s가 없으면 그냥 이건 단수 취급이에요. 그럼 반대로 명사와 명사 두 개가 조합이 있는데 앞에는 s가 없습니다. 어도 없습니다. 근데 셀 수 있는데 뒤에 만약에 s가 있다. 이렇게 그럼 요 단어는요 복수 취급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 모양이 앞에 어를 붙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게 사람이면서도 어를 붙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기 들어간 단어가 일단 명사 단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단복수 구별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concerted 형용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A번 탈락. 뭐 A번은 뭐 동사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형용사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자 B번, C번, D번. 자 명사 볼게요. 자 consultant 사람이죠. 그럼 S 붙였네. 품사 제대로 했어요. 자, consultations. 요건 상담이란 뜻인데 s가 붙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D번에 consultant. 요건 사람 명사. 근데 앞에 어가 없어요. 뒤에 s도 없고. 그럼 일단은 여기 자리 봤을 때는 D번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B번과 C번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자, 여기서 또 B번과 C번이 둘 다 가능하거든요. 환자 상담. 괜찮죠? 환자 상담하는 사람. 요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Dr. Warren will be in the clinic. 이 사람이 병원에 있는데요. 왜? 환자 어떻게요? 상담하려고. 정답 몇 번입니까? B와 C 중에서 정답 몇 번? C 하시면 되겠죠. consultations. 네, 정답 C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 개 구별하는데 품사 명사적인 두 개가 나왔을 때 뒤에 단어가 단복수 결정하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A번, B번, C번, D번 봤을 때 4개가 다 동사예요. prescribed, 처방하다, 약을 처방하다. 그 다음 requested, 요청하다. ask, 요청하다. notified, 정확히 해서 어떻게 하죠? 누구에게 알려주다. 그러면은 일단 A번 빼놓고는 B번과 C번과 D번은 답으로서 많이 쓰는 애들이에요. 정답 보기로. 자, 그러면 포인트 볼게요. 자, 동사 구조. 아까 앞에서 invite란 단어 가지고 수동태로 봐야 된다 했는데, 자, 여기도요. 일단 동사를 보면 주어 동사를 쓰는 것이 있고, 자동사 개념으로.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전치사 명사 써가지고 전치사가 반드시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명사 동사 명사 해가지고 타동사라 해가지고 목적어를 바로 쓰는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자, 그럼 4개 보기 중에 여기 오른쪽에 detailed blueprints, 이 단어를 목적어로 바로 명사를 바로 쓰는 게 누구냐 했는데, 일단 4개 보기 중에 해석상 비슷한 게 보이면 걔네들을 1순위로 둡니다. 그러면 A번 지우고 데이비 지우고 B번과 C번 중에서, 자, requested 뒤에 목적어 어떻게 하죠? 사람 목적어 쓰고 뒤에 to 동사 이렇게 하죠. 그럼 이 목적어 대상에게 동사하도록 요청하다. 이렇게 request something, 사물명사 목적어로 바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B 괜찮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C번, 얘는 자, 사람 목적어 바로 써요. ask somebody to 동사. 그러면 이 목적어인 사람에게 to 동사 하도록 요청하다. 이런 의미. 자, 그 다음에 ask도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요청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때는 전치사가 for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ask for something, 사물 이렇게. 자, 그러면은 10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B번과 C번의 뜻의 차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해석은 둘이 같아요. 근데 request 뒤에는 사람 목적어 쓰고 투동사 원형, 또는 사물 목적어 바로 붙이고, 그럼 detailed blueprints 이게 바로 연결되는 거고, ask 같은 경우는 사람 목적어 쓰고 뒤에 투동사 쓰는데 사물을 쓰게 되면 중간에 전치사 for를 붙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 몇 번? B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파트 5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6. 일단 기본 연습 상황이라서 지금 포인트를 4개를 준비했는데, 자, 첫 번째는 주제 관련 사항. 항상 첫째 줄, 즉 제목과 관련된 거. 요 제목이라고 말하면은 그 이메일 같은 거에 서브젝트라고 명시가 돼요. 그래서 그 서브젝트 쓰고 뒤에 점점 해가지고 뒤에 어떤 말이 한두 단어 나올 거거든요. 거기를 꼭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첫 줄을 꼭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2개를 잡으면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요. 여기서 뭐 얘기하는지 그림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 삽입하는 접속부사. 요것도 연습을 좀 평소에 해주세요. 접속부사라 하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문장 완벽하게 쓰고 마침표, 그 다음 쉼표 찍고 다시 문장 완벽하게 이렇게. 그럼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 사이에 쉼표 끼고 들어가는 거, 요걸 접속부사라요. 아이고, 네, 요렇게. 그래서 요 들어간 단어 앞뒤 연결할 때 문맥상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2번도 꼭 연습해 주시고, 자, 그다음 3번은 뭐냐면요. 문장 넣기를 위한 지시어라고 했는데 보통 대명사나 더나 도즈 썸 이런 거를 한정사라는 말도 써요. 근데 요 단어들을 가지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에 연결하는 부분을 또 힌트로 잡아줄 수 있으니까, 또 도즈나 썸 같은 경우는 수일치 적용시켰을 때 이게 복수 개념이니까 또 힌트로 쓸 수가 있어요. 3번이 그렇고. 자, 그다음 4번은 뭐냐면 그러니까 주제 관련 사항에서 제목이나 첫 줄 해석하시고 A번, B번, C번, D번에 나오는 그 86의 문장 넣기, 걔네 4개 보기를 이 주제랑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글을 쓰는 작가라고 하면 내가 이걸 주제를 잡고 그 4개 보기를 혹시 내가 유추하는데 자연스러운 게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 주시는 거. 그래서 사실상 1번이랑 그 다음에 4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문제로 가면, 일단은 요 내용 다운 받으셔가지고 풀어보셨을 테니까 저는 바로 해석적인 부분 진행할게요. 처음에 undisclosed recipient, 받는 사람이 누군지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밑에 쭉 내려가니까 서브젝트 안에 자, service notification,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공지사항 전달이네요. 요게 제목, 요 부분. 그러니까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첫 줄 해석을 하겠죠. SF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팀은, 자, 동사 보기 보니까 헌신하다, 노력하다라고 하는 dedicate, 또 빈도수 꽤나 높은 동사, 이 단어 쓰고 있네요. 그러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providing, 어떤 식으로 헌신하고 노력하냐면은 유저들에게 뭔가 플랫폼 같은 걸 하나를 만들어 준대요.
근데 그게 뭘 위한 거냐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나 라고 해서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일단 11번 저거 해결하고 가볼까요? 11번에선 동사자리 빈칸인데 동사자리 빈칸 오른쪽에 요 to가 있어요. 일단 저 to를 전치사로 봐야 될지 아니면 투동사 원형으로 봐야 될지, 여기선 전치사 to일까요? 투동사 원형일까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뭐라 했냐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볼지 아니면은 전치사 to를 볼지. 근데 providing 여기 ing잖아요. 그럼 to라는 단어 다음에 ing 썼으면 저거 뭡니까? 전치사 to죠. 자, 그러면 동사 자리 빈칸인 것 같은데 오른쪽에 목적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치사 to부터 시작해요. 그럼 이 앞에 회차에서 파트 5에서 동사 자리에서 수, 태, 시 그 중에 오른쪽에 전치사 붙였을 때 자, 4개 보기 중에 쓸 수 있는 거. A번은 be dedicating 능동태 모양. 그 다음에 dedicating 요건 동사가 아니고요. 자, C번 같은 경우는 would have dedicated. 일단 요거 수동태로 가려면 중간에 been dedicated인데 그게 없죠. 그럼 요것도 능동태. 그러니까 정답 몇 번? D번 하면 되겠네요. 형태. 앞에서 봤던 그 be invited to 동사 원형 그거와 비슷하게 be dedicated to 명사 형태. 요것도 외워주세요. 뭐뭐 하는데 전념하다 노력하다. 자, 그럼 12번 계속 가볼게요. 몇 차례 times 몇 번의 회차가 있었대요. 몇 번의 그러니까 뒤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문맥상 우리가 cannot live up to. live up to 하면은 사는 거는 맞는데 up to 어떤 기대치에 맞춰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딱 요 두 문장 봐서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죠. 자, 그러면서 확신하건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noticed 알고 계셨을 거래요. How slow 얼마나 느리게 우리 서버가 has been over the last 48 hours 48시간 동안 계속해서 느려왔는지를 그냥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느낌에 여기 공지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뭔가 회사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8시간 동안 서버가 점점점 느려졌대요. 자, 그러면서 consequently 조금 화면상 아래쪽에 있는데 consequently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라 말하는 접속 부사예요. 자, 저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이 consequently를 가운데 두고 자, 왼쪽에는 원인을 쓰고요. 오른쪽에는 결과를 써요. 자, 그러면 12번에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앞문장에서 지금 몇 차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the entire system, 전체적인 시스템이 be down. 다운된다는 얘기는 컴퓨터 다운된다는 얘기는 멈춘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maintenance, 시설 점검 때문에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원인을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다 멈출 거다. 점검 차원에서. 그러면 앞에 내용이 원인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글의 주제는 회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자, A번, B번, C번, D번 중에 앞부분에 이 unfortunately, 그 다음에 sadness, 그리고 regrettably, lamentable. 일단은 네 단어는 무시하도 좋습니다. 왜냐면 네 개 해석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위에는 운이 안 좋게도, 슬프게도, 유감스럽게도, 이건 한탄스럽게도 어쨌든 뉘앙스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주제 생각하시고 뭐에 대한 점검사항 그리고 앞에는 어떤 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서버가 멈추게 된다. 요 얘기. 그럼 회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요거 연결시키면 뒤에 내용 볼게요. 이게 과연 주제랑 요 내용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자, 첫 번째요. This discount. 2번 할인은요. 오로지 할인이요.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할인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요거 X. 일종의 물음표 개념이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We have to terminate your account. 우리가 당신의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중단시킨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서버가 느려져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못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갑자기 상대방의 계정을 중단시켜버리겠대요. 좀 이상하죠? 너무 과한 행동 같고 요거 물음표. 자, 그 다음 C번이요. Some of our equipment. 장비 중의 일부가 malfunctioned. 뭔 뜻이에요? 오작동. 자, 정답 몇 번? C겠네요. 이렇게 체크. D번은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생각해 주시고 제목 생각해가지고 저 주제와 제목을 연결시켜서 저게 들어간 단어 내가 찝을 수 있는지 문장 연결시킬 수 있는지 요거 생각하시면서 푸는 게 그게 포인트. 그 다음 13번이야. 자, I want to stress that this is a 여기 빈칸. 그리고 4개 보기 보니까 형용사어휘예요. 근데 지금 앞에 전반부 내용에서 보면 일단은 회사에서 뭔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일시적인 거 요거 좀 괜찮죠? 그 다음에 planned 예정되어 있던 거다. 요것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smart 요거 아닌 것 같고 자 근데 B번과 C번을 선택을 하시는데 planned는 언제 써요? 이게 예정된 결과였다, 예정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했으면 보통 처음에 공지에서 이러지 않을까요? 몇 날 몇 시에 서버가 중단이 돼가지고 이게 다시 복구가 되는 게 몇 날 몇 시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된 상황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쓰겠죠. 근데 앞에서는 그 얘기가 없어요. 되게 두리뭉실 얘기했잖아요. 뭐 times 몇 차례 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몇 차례 있다. 뭔가 두리뭉실하게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황이 확정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C가 아니라 정답 몇 번? B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temporarily. 괜찮죠? B번. 자, 14번. 조금 더 내용 읽어볼게요. 자, everything should be up. 모든 상황이 be up.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세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세워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 근데 가만 보면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뭘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요. Everything should be up.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원위치가 된다는 얘기는 정상화 된다는 얘기고 running very soon. 곧 정상화돼서 잘 돌아갈 거다. 뛰다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14번에 들어가는 거. 접속 부사. In fact, on one side, on the contrary, in case. 근데 얘를 넣기 전에 뒤에 문장을 좀 봐야겠죠? 곧 정상화 된다라고 했는데 빈칸 뒤에 we believe that.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users will be able to access their accounts. 자신들의 계정을 24시간 이내. 이제 뭐 하나 확실하게 얘기 하나 하네요. 24시간 이내에 사용할 거라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는 앞에서는 정상화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곧 좋아진다 얘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24시간 안에는 다 정상 복구돼요. 그러면은 14번 그 빈칸 기준으로 앞에는 두리뭉실 얘기한 다음에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24시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얘기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4개 보기 중에 왼쪽보다 오른쪽의 내용을 더 강조해서 쓰는 말은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정답 몇 번? A번이겠죠. In fact. 이렇게. 자, 그래서 6는 part 6는 주제 잡아주시고 그다음 주제가 잘 생각이 안 나면 subject 제목 잡아주신 다음에 첫째 줄 해석해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쭉 내려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13번처럼 planned도 될 것 같고 temporal도 될 것 같은데 요 문제 13번을 꼭 굳이 요 해당되는 순서에서 풀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읽어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상관없어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네 문제를 풀 때 꼭 순서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제목이랑 주제를 잡아주시면서 전체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려오시면 내려오시면 여기를 고르는데 13번이랑 그냥 문장 넣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가서 자 part 7 역시 포인트 4개 6랑 조금 비슷해요. 접근 방식이. 자 첫 번째 단락별 첫 줄을 확인한다. 사실 이건 좀 말이 많은데 문제를 보는 게 먼저입니까? 단락을 보는 게 먼저입니까? 하는데 전 이렇게 할게요. 둘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도 단락별로 보고요. 그다음 문제도 봐주시는데 일단 문제를 다 읽는 건 아니고 거기서 내가 지금 주제로 단락별로 뭔가 봐야 되는 그 힌트를 잡을 그 문제 몇 개만 체크를 하는 거. 자,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자, 주제 관련 힌트는 단락별 첫 줄로 확인해 준다. 자, 두 번째 단락별의 고유명사,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뭐 숫자, 지명 같은 거. 요거 나오면 일단 체크해 주세요. 체크라고 했습니다. 그 문장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 개념보다는 그냥 체크 정도예요. 동그라미 정도. 이렇게. 자, 3번이요. 문장 삽입 문제. 오늘 가져온 8, 7이 6와 비슷하게 문장 넣기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3번에 뭐라 돼 있냐면은 문장 삽입 문제 풀이 순서. 혹시 그 논란이 되는 거. 문제를 먼저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본문의 해석을 먼저 해보는 게 맞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3번 요 케이스는요. 문장 삽입 문제는 얘를 먼저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대명사나 지시어나 접속부사 활용. 얘는 6랑 비슷하죠? 사실 6를 잘하면 7을 못할 수가 없어요. 문제 넣기를 잘하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운 받으셔가지고 풀어봤던 전제를 깔고, 네. 자, 지문이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기사 글이고요. 그 다음에 15, 16, 17, 18번에서 제가 문제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될지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15번. 기사에 대한 제목이 뭐냐고 했거든요. 주제.
요거는 보기를 읽으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15번에서는 주제 물어보고 있구나. 그럼 요거 그냥 건너뛰고. 자, 16번이요. WOS라고 말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자, suggested 추론해봐라, 추측해봐라, 뭔가 물어보네요. 근데 보기를 보면 좋겠지만 사실 여기를 읽게 되면은 본문이랑 여기를 또 비교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에서 주요 부분 체크하고 나중에 보기 비교하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러면 16번은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 주제 목적 하나 있고. 자, 그다음 17번. 기사 내용 중에서 project. 무슨 프로젝트 얘기가 하나 봐요. 요거에 대해서 맞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도 보기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문으로 바로 가서 거기서 주요 요소만 체크한 다음에 바로 넘어올게요. 자, 그다음에 18번. 네. 자, 요 부분 문장 넣기. 제가 이거는 먼저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1번, 2번, 3번, 4번이 지문 순서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을 해보면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러면 18번을 풀기 위해서 여기 다 파악했는데 18번을 풀려고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약간 요령을 좀 부려서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번호 순서가 이렇게 처음에 있다든지 초반 부분에 있으면은 18번 같은 케이스를 먼저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 번호가 중간서부터 나온다면 그때 나중에 되지만 일단 초반부터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둘째 단락에 해서 초반에 나오고 둘째 단락 마지막에 3번자 이렇게 있고. 그럼 어쨌든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주제랑 그 다음에 목적 찾기 하고 그리고 1번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답인지 아닌지. 네.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면 지난 11월에 정부에서는 began accepting proposal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시제 과거예요 지금. 이거 연결시켜 주시고요. 네. 뭔가 받았대요 제안서를. 근데 그 제안서가 뭐였냐면 to upgrade 뭔가 향상시키고 그다음 expand 뭔가 늘려요. 서브웨이 시스템 철도 노선 늘려요. 아, 작년 12월에 정부에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 제안서 내용에서 철도 시스템, 철도 노선을 확장시키거나 좀 더 개선시키는 그 어떤 제안서를 받았었다, 받아왔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요게 들어가기 좋은 게 어딘지 체크해 주는데 일단은 요 last November 요게 포인트. 지난 11월 일단 시점 잡아주시고 그다음 뭘 받기 시작했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가셔서 자, 주제 볼게요. Expansion of subway system 철도 노선을 확정하는 게 이 지역에서 한대요. 그리고 2월 2일자 아까 거기서 작년 11월에 했어요. Alberta government officials 자, 얘는 형용사를 쓰면 공식적이지만 명사 쓰면 공무원이죠. 그럼 그냥 공무원들이 할게요. 이 지역의 공무원들이 have come to an agreement 결정을 했습니다. 뭐에 결정했냐면 누가 해야 할지 이끈다 뜻이에요. 머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누가 이끌지. 자, 여기서 프로젝트 뭡니까? 여기요. 서브웨이 시스템 철도 노선 늘리는 거. 아, 철도 노선을 누가 늘리기로 할지 정부에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상으로 만든답니다. 뭐를? New Subway Line 노선을. 그래서 그 노선이 어디서? 여기 레이크에서 캘거리까지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거. 자, 그리고 1번 여기서부터 이제 자세히 봐야죠. After a long period of deliberation 뭐뭐 이후에 오랜 기간 고민한 끝에 뭘 고민해요? 오랜 기간 고민한 끝에 일단 뭘 고민하죠? The director 거기에 있던 부장 같은 사람이 Albert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그냥 쉽게 교통부 정도 할게요. 교통부의 어떤 관리자가 오랜 고민 끝에 released 발표해냈습니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드러냈대요. 뭐를? A statement 어떤 성명서나 어떤 서류 같은 거. 근데 그 서류 안에 뭐가 내용이 들어있냐면 announcing the selection of a proposal 제안서 상에 누구를 뽑을지 선택을 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럼 아까 그 작년 11월과 여기가 연결되지 않아요? 제가 그냥 이런 억지로 넣어볼게요. 억지로. 어차피 저는 답을 알고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은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푸는 입장이니까 제가 억지로 넣습니다. 작년 11월에 정부 기관에서는 제안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제안서 가지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누구를 선별을 할지 그걸 뽑으려고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고심 끝에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교통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성명서를 내놓습니다. 아, 우리는 이번에 이런 업체를 뽑았습니다. 라고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네. 1번이요. 풀렸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정부 기관에서 어디를 선택을 해서 그 업체가 새로운 New Subway Line, 이 라인을 건설할지 지하철 노선을 만들지 그걸 선택했다는 얘기니까
일단 15번도 정답이 풀릴 것 같은데요. 자, A번, B번, C번, D번 해석해 보셨습니까? 자, reveal 뭔 뜻이에요? 발표하다, 보여주다, 드러내다. 자, recipients 뭔 뜻이죠? 받는 사람이란 얘기인데 a contract of a contract 계약서를 받는 사람이니까 조금 말을 돌릴게요. 계약을 따낸 사람. 그럼 계약을 딴 업체를 발표하다. 정답 몇 번? A. A번 선택하시면 되고. 자, 16번 아직 건들지 못했어요. 네. 자, 두 번째 단락 봐야죠. 왜냐면 아까 문제 요약했을 때 WS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도 이제 주요 부분만. WS와 CIPA 이 회사가 두 개가 were awarded 자, contract. 이 부분 또 해석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보통 award가 상을 주다라고 하거나 아니 뭔가를 건네주다는 얘기인데 비동사 쓰고 동사의 수동태 모양인데 뒤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명사 단어가 그대로 오죠. 이렇게. 그럼 보통 의미가 뭡니까? 이 명사 내용을 이 주어 대상에게 어떻게 한다? 준다란 뜻이에요. 그럼 계약을 준다란 얘기니까 이 두 것이 어떻게 계약을 따낸 것이 되겠네. 그럼 맥락 잡히죠? 정부기관에서 누구를 결정할지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서 그리고 오랜 고심 끝에 누가 선택됐는지를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A라는 업체랑 B라는 업체인데 A라는 업체는 WS 그 다음에 CIP라는 업체가 두 군데. 자, 두 군데 나오는데 그리고 둘째 단락의 첫 줄만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2번 때문에 근데 그 뒤에 그냥 넘어가기엔 조금 센 편이 있어요. 갑자기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아까 그 부장님이 direct that 뭔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one of the firms 회사 중에 한 곳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요? 계약서상에 어떤 계약서? 여기요. 계약서상에 was Canadian 캐나다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여기가 별표. 그냥 넘어가기에는 여기 지금 뭔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캐나다 사람 이렇게 여기서 it is based in Canada 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정답 16번에 A번을 잡고 싶습니다. 자, 요거 잡는데 제가 이 A번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체크하실 게 있어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캐나다가 반드시 캐나다 사람이 들어있어야 된다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WOS는 캐나다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회사가 어떻다? extensive history 연역을 보면 in constructing 공사를 하고 designing 설계도 하고 metal system 얘네가 전에 무슨 일을 했다는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CIPA 회사가 바뀝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B라는 회사.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는데 갑자기 B라는 회사 나와요. 좀 더 들어보세요. CIPA라는 건설 업체가 있는데, 컨설턴트 그룹이 있는데, 자, 여기 쉼표, 여기 쉼표. 이거 왜 집어넣었을까요? 얘네가 주어인 것 같은데 갑자기 컴마. 보통 요거 뭐라고 합니까? 삽입이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명사 단어가 있는데 그 뒤에다 컴마 양쪽에 찍었어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 명사랑 이 컴마랑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CIPA라는 곳이 독일을 기점으로 두는 그런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는 앞에 회사가 어디란 얘기입니까? 캐나다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캐나다가 들어간다 얘기해놓고선 캐나다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독일 기업이라는 거 하나 얘기하는 거 보면 여기요. 16번에 이 WS라는 말하는 곳은 캐나다를 기점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정답 몇 번? A번. 그리고 이제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C번 얘기인데 작년에 상을 받았다는 거는 본문 보시면은 상을 받은 건 WS가 아니에요. CIPA라는 곳이 여기 be named 이름이 불려지다라는 말 되지만 the best management consulting firm 작년에 최고의 기업이라고 타이틀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상을 받은 업체는 WS가 아니라 CIPA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C가 아니라 A입니다. 네. 그리고 자 17번 자 프로젝트에 대한 맞는 얘기. 자, 4개 보기 중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2년 이내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 단계라는 단어 그리고 attract many investors in the beginning 초창기에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으지 못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는 첫 번째 단계가 굉장히 컸었다. 요 정도인데 일단은 17번도 보기 내용과 본문 내용을 비교해서 보셨을 텐데요. 일단 여러분이 다 풀어보셨을 테니까 자, 주요 부분만 볼게요. 여기까지는 분석이 됐고요. 그 다음 뒤에 거 마지막 단락. 자, 프로젝트가 will be done. 끝날 겁니다. 두 단계로. 자, 첫 번째는 트랙이 있는데 그게 캘거리에서 요 지역까지 노선을 넓히는 걸로 할 거래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the second stage. 여기는요. will focus on building.
만드는 거에 초점을 둔답니다. 뭘 만들어요? A new leg of the subway line. 이 leg가 뭐죠? 설마 이게 다리겠어요? 다리가 아니라 노선 정도 되겠죠. 노선.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노선을 새롭게 건설하는 거. 근데 그게 will run. 운영이 될 거래요. 또 여기서 Ever Lake 여기까지.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노선을 넓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노선과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 노선을 새롭게 놓는 거. 요걸 포인트를 잡았네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여기가 첫 번째 주제격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 그러면은 자 17번 B번 어떻습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construction of a new route. 요게 아까 얘기했던 leg 또는 라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7번 정답은 몇 번? B번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자 일단 세븐은요. 본문을 보는 게 먼저냐 아니면 문제를 보는 게 먼저냐. 제가 생각할 때는 양쪽 다 말은 되는데 일단 헷갈린다 생각하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면은 두 개를 섞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좀 전에 봤던 문제 중에서도 보기를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굳이 읽어도 헷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제목 찾기는 굳이 보기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18번 케이스처럼 문장 넣기가 1번, 2번, 3번, 4번이 초반 단락에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부터 잡고 단락별 첫 줄 잡아주시면서 내려오시다가 고유명사나 특정 이름이 나오거나 숫자가 나오면 거기 동그라미. 그래서 그거를 이 맞는 보기 찾기 17번 같은 케이스 그거랑 비교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아까 근거지를 어딜 두고 있다 그런 지명과 비교해서 보시면 정답을 조금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3월 31일 적중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